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알트코인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XRP는 여기서 좀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이 중에는 좀 기분이 약간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바로 소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의 1일 활성 주소수가 증가했다라는 첫 번째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기세 같은 경우는 한풀 꺾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활성 주소수 DAA라고 부르는 이것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XRP는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9.2% 가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1일 활성화 주소수의 강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일 활성화 주소수의 숫자 같은 경우는 그 코인의 강세를 가늠하는 잣대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XRP 같은 경우 1일 활성 주소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IBM의 개발자이자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맷 해밀턴에 따르면 XRP와 두 개의 가장 큰 암호화폐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의 이러한 큰 격차는 XRP 레저 같은 경우 하위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대상 태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태그 넘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 주소에 따라 이 태그 넘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항상 태그 넘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맷 해밀턴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XRP는 하위 주소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목적지 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 지정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하나의 XRP 주소가 전체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100명의 유저가 비트코인과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XRP 같은 경우는 주소를 하나 만들고 태그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리플사는 이런 식으로 항상 또 효율적인 방법들, 기존의 문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큰 발전의 일환으로 출시를 하게 된 것이 PayID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PayID에 관련해서 리플사가 다시 한번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자,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PayID는 리플사가 소유한 회사가 아니라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진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About Us 같은 거를 눌러봐도 리플사가 제공을 하는 리플 아시아, 스프링, 자회사죠. 그리고 UBRI 같은 것이 뜨는데 PayID의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PayID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리플사는 PayID를 지원하고 지지한다라는 글들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PayID에 들어가 봐도 이제 함께하는 회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지 무슨 리플사가 PayID를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PayID라는 상표권 등록을 리플사가 했다라고 하네요. 자, 리플사가 PayID와 정말 가깝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PayID 설립 뒤에 직접적으로 리플사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PayID라는 상표권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면서 리플사를 호주의 연방법원에 제소한 그런 회사가 있었으니 그 회사 이름은 호주의 뉴 페이먼트 플랫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PayID라는 그런 프로덕트 자체를 그들이 출시를 하고 2018년도부터 사용 중인 것이었으며 지금 현재까지 호주의 총 6개 은행에서 이 PayID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리플사가 미리 좀 PayID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누군가가 쓰고 있었는지 확인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찰이 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호주의 뉴 페이먼트 플랫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PayID가 처음 나왔을 때 충분히 지적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PayID가 지금 벌써 파트너들도 꽤 많이 유치를 한 상황이고 보시면은 여러 거래소들도 참여를 하고 있죠. bitgo라든지 이런 커스터디 플랫폼도 참여를 하고 있고 크립토닷컴에다가
이제 후오비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 읽어놓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상표권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하겠죠. 뭐 최악의 경우 페이아이디라는 이름을 이제 소송까지 가서 지게 된다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합의를 보도록 할 텐데, 이 과정에서 MPP 쪽에서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리플사의 대응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암호화폐 규제 등등 여전히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디 효과적인 이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파트너이자 ODL 사용자인 니움 오픈머니가 코스타리카에 앞서 나가는 핀테크 회사인 델라도라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델라도라는 코스타리카로부터 유럽과 미국, 영국 등으로 실시간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머니그램을 비롯해서 리플사의 파트너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리플사는 계속해서 다리가 걸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플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이 최근에 있었던 해프닝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코러시 AK라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꽤 인기가 많은 분석가예요. 저도 이 사람 방송을 종종 보곤 했었는데, 몇 번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선한 것 같습니다. 욕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어제 이런 트윗을 날렸었어요. 이더리움도 400불 위로 올라갔었고 비트코인도 12,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으며 링크는 16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겠지만은 XRP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 물론 장난으로 남긴 트윗인데요. 이 트윗에 대해서 정말 많은 XRP 홀더들이 이 트윗을 어떻게 또 알고 찾아가가지고 분노의 댓글을 막 남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황당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농담이었다. XRP는 시총 3위고 리플사는 굉장히 큰 회사가 아니냐.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XRP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깊게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투자하는 대상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점들은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리플은 사랑입니다, XRP는 사랑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표현이지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XRP라든지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방송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제가 XRP를 사랑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라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XRP를 정말 좋은 기회의 투자처로 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XRP에 대해서 뭐 농담이든 진담이든 안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화가 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뭐 나중에 결과가 말을 해줄 테니까 말이죠. 저는 XRP에 대해서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가 말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XRP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에 XRP가 내일 당장 무슨 안 좋은 사건이 터져서 빵원 간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제 판단들이 옳기를 바랄 뿐이죠. 자, 아무튼 리플사는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닥 기분 좋은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채널 지원, 이 토마토밭에 물주기 오늘도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 모든 코인들이 떡락하고 있는데 버텨라 XRP. 안녕히 계십시오.